네, 정치권에서 3차 재난지원금 논란이 불붙고 있습니다. 지금 심의 중인 내년도 예산, 본 예산에 포함을 시키자 국민의힘이 이런 제안을 했고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하다. 추경으로 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또 내놨는데요. 자, 이분은 이런 논란을 어떻게 보는지가 궁금한데요. 기본소득당의 용해인 의원 연결해서 이에 대한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입니다. 예, 일단 좀 그 총괄적인 입장 좀 여쭤보고 싶은데 내년 본 예산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네,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지난 4차 추경 당시에서부터 예, 그 재난지원금 지급을 보편적으로 하자라고 음, 계속 주장을 했고, 추경 음, 직후에 이제 대정부 질의를 통해서 음. 정세균 총리님께 또 본예산 편성을 요구하기도 했었습니다. 미리 그러니까 그 제기를 하셨었군요. 네. 근데 그 민주당 입장은 아무튼 뭐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이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네, 이게 사실 예산에 이제 법정 기한에 쫓겨서 심사를 하고 있다 보니 좀 상상력이 부족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네, 사실은 제가 9월에 제안을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예, 3분기 플러스 경제 성장률에 좀 신이 나서 음,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지금의 위기를 좀 외면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저는 뭐 세출 구조조정과 국채 발행을 통한 추경이 가능하다라고 음, 한다면 음, 사실은 그 내용을 포함해서 본 예산을 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 사실 12월에 예산안을 심사해서 국회에서 통과를 시켰는데 1월부터 추경안을 심사하겠다는 것은 저는 좀 국회의원으로서는 부끄러워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자, 예산을 이제 논의하자마자 이제 예산을 변경하는 논의를 또 다음 달에 바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 한번 좀 실무적으로 들어가서 지금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3차 재난지원금을 본 예산에 편성을 시키자고 하면서 그 제시한 그 금액이 3조 6천억이거든요. 네.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네, 국민의힘이 지난 4차 추경 당시에 예. 이제 어, 통신비 지원을 가지고 생색내기라고 비판했었는데요. 네. 저는 당시 4차 추경의 7.8조 원의 효과도 국민들이 지금까지 좀 제대로 이제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예, 근데 예, 그 예. 절반에 불과한 3.6조를 심지어 선별해서 지급하겠다는 것이 어떤 효과를 내겠다는 건지 좀 의문이고요. 그리고 예. 정책적인 효과 측면에서도 좀 의문이고, 이제 내년 재보궐표를 의식했다라고 해도 음. 과연 이제 뭐 그 의도한 효과를 낼 수 있을지가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사실 올해 6월에 이제 기본소득 아젠다를 띄운 것도 그렇고, 음. 이번 3차 재난지원금 이슈를 좀 띄운 것도 그렇고, 네. 의제를 장악하시는 능력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예. 또 항상 알맹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바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유인승 님이 똑같은 지금 그 질문을 주셨는데 네. 3조 6천억이면 굳이 본예상에서 다른 항목으로 편성할 게 아니라 예비비에서 집행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예비비에서 집행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 목적 예비비로 집행을 하자라고 이제 제가 이제 국정감사 때 또 질의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예. 일단은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3차 지급하는 것 자체를 좀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입장이어가지고요. 아무튼 그러니까 지금 그 의원님 말씀은 3조 6천억 가지고는 택도 없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네, 그렇죠. 작년에 거의 60조가 넘는 추경을 통해서 이제 경제 위기에 대응을 했는데, 네. 뭐 내년에 3.6조 가지고 과연 대응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1년 동안. 결국은 이제 본예산으로 가야 되느냐 아니냐 부분에서 가르는 중요한 게 바로 규모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을 드렸던 건데요. 그러면 지금 네.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느 정도 규모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이제 이게 올해 이제 2020년에 코로나 경제 위기를 맞이할 때는 예상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랬죠. 예. 불가피하게 이제 4차 라는 이제 네 번에 걸친 추경까지 좀 불가피했던 측면이 있는데요. 음. 내년의 위기는 사실 이미 예상 가능한 상황에서 지금의 음. 국회는 내년의 상황을 예상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런 의미에서 본 예산에 편성하는 것에서부터 좀 미리미리 논의를 했었어야 했다라고 좀 네.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근데 그 버스는 지나가 버렸잖아요, 지금. 그 지적은. 네, 아직까지 본 예산 심의가 진행 중이어가지고요. 네. 사실은 정부가 이제 원안을 수정하는 것이 좀 필요할 텐데, 음. 사실은 정부와 이제 교섭단체 두 양당이 마음을 먹고 음. 지금부터 뭐 한 일주일 정도, 음. 뭐 아니면 이제 예산 법정 기한을 한 1, 2주 정도 넘기더라도 이 문제를 풀고 가겠다라고 마음을 먹는다면 사실 네. 충분히 국회에서 논의 가능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일주일 갖고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세요? 사실은 이제 뭐 일주일 내내 마라톤 회의를 하겠다라고 음. 마음을 먹는다면 뭐 네. 불가능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예. 이제 법정 기한이 이제 12월 2일 정도까지고 이제 그렇죠. 정기국회가 12월 9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그렇죠. 뭐
사실은 1-2주 정도의 추가적인 차이는 조금 뭐 여야 간의 합의로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네. 그러면 지금 의원님이 생각하는 그 네. 재난지원금 그 예산에 편성돼야 되는 재난지원금 규모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네, 저는 이제 40만 원씩 전 국민에게 분기별로 4번 정도 내년에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그러니까 분기별로 1인당 40만 원씩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1년에 한 160만 원 그렇죠. 정도이고요. 네. 국민 1인당. 네, 그럼 그렇습니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예, 사실 지난 1차 재난지원금이 이제 1인 가구 기준으로 40만 원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예, 정도 규모에서 내년에 최소한 코로나 백신이 이제 개발이 되더라도 내년까지는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2021년 한 번에 한해서 1년에 한해서 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라는 것이고요. 전체 저희가 좀 추산하고 있는 재원은 82조 원 정도입니다. 물론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2020년 한 해 동안 4차례 추경으로 편성한 예산이 좀 총 66.8조 원이었는데요. 저는 이런 전대미문의 경제 위기 상황 그리고 또 전 세계적으로 3차 팬데믹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지난 3분기와 같은 수출의 호조 같은 것을 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지난 2분기처럼 결국에는 민간 소비 영역에서 좀 하드캐리를 해야 우리가 경제가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재정 상황에서 무리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망설이다가는 저는 오히려 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좀 과감하게 우리가 결단을 하자라고 제안드립니다. 근데 의원님 82조 규모를 가지고 지금 일주일 안에 어떻게 좀 그 항목 조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게 조정이 가능한 규모예요, 그게? 사실 이제 뭐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점이 이제 여당과 정부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점인데요. 저는 사실 1월에 추경할 때 그런 세출 구조 조정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지금도 불가능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이제 추경안 심사 같은 것도 역대 최단 기간으로 2020년에도 여러 차례 했었는데요. 그것은 이제 정부와 여당이 지금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서 결단한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지급 방식 갖고도 이제 언급을 하셨던데 소멸성 지역 화폐와 결합된 재난지원금 이걸 언급을 하셨던데 네. 이게 이제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런 지역 화폐로 지급하자 그 주장하고 같은 주장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네, 이제 보통 현금을 지급한다고 했을 때 가장 기대하는 효과는 돈이 이제 시장에 돌면서 경제적 효과를 내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현금을 지급한다고 했을 때 또 가장 우려하는 것은 지급한 돈이 이제 시장에 풀리지 않고 가계에 이제 킵되는 것이 가장 우려되는 것인데요. 기대하는 효과를 좀 극대화시키면서도 우려하는 효과는 막을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소멸성 지역화폐 형식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재명 지사의 제안이랑 같은 개념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이미 뭐 새로운 제안이 아니라 이미 지난 1차 재난지원금 당시에 기한을 정해두고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정부가 이미 했던 방식입니다. 네. 근데 일각에서는 지역 화폐가 별로 효과가 없다 또 이런 주장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사실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을 저는 많이 보진 못했는데요. 저희가 기본소득당에서 이번에 3차 재난지원금, 뭐 내년에 코로나 극복 지원금 논의를 하면서 다양한 이제 단체들 그리고 소상공인분들, 뭐 교수님들 만나 뵙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만난 소상공인 단체들은 지역화폐로 지급하지 않으면 사실은 좀 찬성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실 만큼 지역화폐의 필요성을 좀 강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더라고요. 실제로 그 효과를 가장 일선에서 체감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지금 이제 입장을 대변하면 민주당은 좀 아무튼 이제 그 코로나 또 대유행에 따른 피해를 좀 일단 보고 피해 규모를 산정한 다음에 추경으로 가자라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3조 6천억 정도를 본 예산에 포함을 시켜서 선별적 지급하자라는 건데 둘 다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간단히 정리를 하면.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1인당 40만 원씩 분기별로 1년 총액 160만 원씩을 지급을 해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정기지원금 성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네, 내년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하게 되는 재난지원금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과감해야 될 때 망설인다면 죽도 밥도 아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경제 위기 상황에서 좀 결단해야 될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이었습니다.